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5년 된 주부입니다. 작년에 아이 교육을 위해 좋은 학군지로 이사를 했어요. 남편이 이직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겠다는 기대가 정말 컸거든요. 하지만 그 1년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좋은 학군이라는 건 단순히 학교 시설이 좋고 선생님이 좋다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그 안에서 겪었던 진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솔직히, 아직도 생각하면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았거든요. 저희 가족은 15년 살던 아파트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어요. 아이가 여기 정말 좋다고 소리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고학년인 우리 아이가 학교도 크고 깨끗하다면서 정말 신나했거든요. 남편도 정말 뿌듯해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주변 상권들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거든요. 첫 주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역시 좋은 곳은 다르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첫 번째 변화의 신호는 아이 학교에서 왔어요. 반 친구들이 영어를 너무 잘하는데 자기만 못하는 것 같다고 풀죽은 목소리로 말했을 때 살짝 불안했어요. 예전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하지만 그때는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순진했는지. 이사 온 지 얼마 후 아이 반 엄마들과 첫 모임이 있었어요. 아침에 아이들 등교시키고 브런치 한번 하자고 연락을 주셨거든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평소 입던 깔끔한 니트에 청바지를 입고 갔어요. 백화점에서 산 가방도 메고 나름 단정하고 깔끔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브런치 카페 문을 열자마자 순간 얼어붙었어요. 다른 엄마들은 모두 명품 브랜드로 완전 무장하고 계시더라고요. 겉으로는 편안해 보이는 차림이었지만 그 안에서 풍기는 고급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작은 가방, 스카프, 시계, 액세서리, 심지어 운동화까지 모두 명품이더라고요. 제가 1년 용돈으로 쓸 금액을 그분들은 몸에 걸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 여기는 정말 다른 세계구나.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고 괜히 내가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아이 교육 이야기로 흘러갔어요. 같은 과목 학원을 두세 개씩 다닌다거나 방학마다 해외 영어 캠프를 간다는 얘기가 당연한 듯 오갔죠. 그때 처음 들은 말도 있었어요. 리턴이라는 단어. 외국에서 살다 온 아이들을 그렇게 부른다더라고요. 저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나는 그런 세계를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더 위축되는 제 자신을 느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분위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요. 남편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며칠 뒤, 아이는 또다시 풀이 죽은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영어로만 대화를 했는데, 혼자 알아듣지 못해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방학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친구들은 지난번에 다녀온 해외 영어 캠프랑 다녀온 나라들에서 있었던 재미난 일들을 주고받으며 웃었대요. 게다가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은 그 나라 학교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놓더랍니다. 우리 아이는 할 말이 없어 조용히 듣기만 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살기 바빠서 제주도 여행 한두 번 간 게 전부였거든요. 그날 저녁, 아이가 혼자 방에 앉아 친구들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알파벳을 꾹꾹 써내려가는 걸 봤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저는 고민 끝에 영어 학원을 하나 더 등록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었거든요. 등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과 아이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지길 바라는 마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지출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이 옷, 제 옷, 가방? 처음엔 한두 개쯤은 괜찮겠지 했지만 가계부 숫자가 점점 올라가고 있었죠. 학부모 모임이 거듭될수록 압박감도 점점 커졌어요. 영어 캠프나 외국 여행 얘기가 오갔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듣기만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이들 생일 파티였습니다. 우리 아이와 친한 친구의 파티에 초대받았는데 파티룸, 케이터링, 풍선 장식까지 완벽했어요. 와, 이게 초등학생 생일 파티야?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나도 다음 생일엔 저기서 하고 싶어.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아이가 부러워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걸 당장 들어줄 수 없다는 현실이 제 마음을 더 답답하게 만들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가계부를 펼쳐보면 이사 오기 전보다 지출이 거의 2배로 늘어 있었어요. 아이 학원비, 옷값, 각종 모임비까지 저축은커녕 매달 적자가 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힘든 건 마음이었어요. 모임에 나가면 대화에 잘 끼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느끼는 열등감 때문일까? 아니면 진짜 소외감 때문일까? 알 수 없지만 마음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결국 저는 모임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가짜 명품 가방에 가짜 목걸이까지 사서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하고 있어도 자신감은커녕 제가 더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기분만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엄마가 제 목걸이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이 목걸이는 줄 반짝임이 생명인데 세척 맡기셔야겠다. 저 오늘 백화점 가는데 같이 갈래요? 상황을 모면하려고 웃었지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가짜라는 게 들킬까봐 심장은 두근거렸고 목걸이가 제 목을 조르는 것 같더라고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더니 내가 지금 딱 그 꼴이구나. 모임에서도 제가 꺼낸 이야기들은 금세 다른 주제로 넘어가 버렸고 돌아오는 길이면 혼자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계부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좋은 환경이 정말 이거였을까? 이렇게 힘들어하면서까지 맞춰야 하는 걸까? 집안 공기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학교에서 돌아오면 신나게 학교 이야기를 쏟아내던 아이가 요즘은 가방만 던져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어요. 좋아하던 책이 책상에 그대로 쌓여만 있고 숙제는 대충 하고 덮어둔 채 멍하니 앉아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공부 욕심도 많고 의욕적이던 아이가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구들과 맞추려고 애쓰느라 아직 어린아이가 이렇게 지쳐 있다는 게 보였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서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울고 나니 마음속에 하나의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남들 눈치 보지 말자. 우리 가족이 편안한 게 먼저야.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깊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계부를 펴고 늘어난 지출 항목을 하나씩 짚어가며 솔직하게 우리의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결국 모임도 완전히 끊기로 했습니다. 나갈 때마다 아이를 비교하고 집에 돌아와서까지 마음이 불편한 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학원도 줄이고 아이에게 공부 이야기로 압박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성적 대신 아이가 즐겁게 하루를 보냈는지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는지 묻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자 아이가 달라졌습니다. 다시 학교 이야기를 꺼내고 친구와 있었던 재미난 일을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공부할 때도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학원, 캠프, 여행 이야기가 오가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이야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임을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사 후 달라진 건 집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어요. 이제는 성적표보다 아이의 표정이 먼저 보입니다. 공부 대신 대화, 성적 대신 웃음을 챙기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 가족이 웃을 수 있는 길을 갈 거예요.